안녕하세요. 천안 두정 포레나정 이유미 원장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은 블로그 글쓰기, 그다음에 미디 캠퍼스를 사용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저 오늘 출근해서 내일부터 이제 연휴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출근하자마자 블로그를 하나 썼거든요. 블로그를 왜 써야 되냐? 저도 교습소를 시작한 지 3년이 됐거든요. 첫 달은 맨날 학교 앞에서 뭔가 홍보지를 나눠드리고 했었어요. 그런데 너무 이게 학생들이 모이지가 않는 거예요. 교육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 홍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학생이 오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날부터 블로그 공부를 열심히 해봤습니다. 그래서 블로그에 대해서 한번 제가 아는 것들을 같이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왜 온라인 홍보를 하는가? 일단 돈이 들지 않죠. 그리고 주부들이 선호하는 것 중에 제 1위가 블로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블로그를 연습을 계속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본문 작성 시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가 있으세요. 주제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책인지 뭐 원소인지 글쓰기인지 잘쓰기인지 뭐 어떻게 주제를 정확하게 말을 해주셔야 되고요. 글만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절대 읽지 않아요. 그래서 미리 캠퍼스를 활용하셔서 사진을 꼭 집어넣으셔서 편집을 해주셔야 되세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영상 편집이 하나가 꼭 들어가시면 더 좋으세요. 근데 영상 편집도 짧게 30초 이상 넘어가는 것은 사람들이 요즘은 쇼츠나 이런 것들에 적응되어 있기 때문에요. 너무 긴 영상은 다 보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아이들 수업 영상을 짧게 편집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으세요. 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예요. 그래서 미리 캠퍼스를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보았어요. 근데 이 사진 미리 캠퍼스 안에 바빠에 있는 캐릭터를 이용하셔서 이렇게 이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그런데 블로그를 사용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게 있으세요. 관리에서 꼭 교육청에 아니면 신고를 당할 수가 있거든요. 이 내용이 꼭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요. 블로그를 사용하실 때는 블로그 정보에 들어가시면 일단은 우리 학원 명을 꼭 입력을 하셔야 되시고요. 소개글에서 이 3가지가 빠지면 안 되세요. 교육청에 이제 신고하신 거 있으시잖아요. 근데 블로그뿐만 아니라 인스타, SNS에 들어가는 거는 꼭 자기 교육청에 신고한 번호를 꼭 적어 놓으셔만 하세요. 그 다음에 교육비를 꼭 입력을 해주셔야 되세요. 그 다음에 이제 학원 전화번호를 이거를 꼭 입력을 해주세요. 이 3가지를 꼭 하지 않으시면은 벌금을 받을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SNS 사용하실 때는 이 3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블로그 프로필 이미지 이거는 처음에 로그인 했을 때 우리 학원 옆에 소개글 위에 들어가는 이미지세요. 그래서 이것도 저는 전체적인 이미지를 작게 다시 하나 만들어서 사이즈에 맞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은 PC로 많이 보는 게 아니라 모바일로 거의 검색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모바일 앱 커버 이미지도 꼭 여기에 2가지 저는 똑같이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네이버를 보고 제일 중요한 거는 네이버 톡톡 연결을 해주셔야 핸드폰으로 연결이 되세요. 네이버를 보다가 이거는 바로 클릭을 한다고 해서 바로 연결되지는 않고요. 여기에 네이버에서 심사가 있으세요. 그래서 심사가 끝난 후에 이게 연결이 되면 바로 네이버를 보시다가 궁금한 게 있는데 또 여기에서 뭐 상담을 받고 싶다? 그러면 연락을 바로 메시지로 받을 수도 있으시고 전화로도 연결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네이버 톡톡 연결을 오늘 바로 당장 이거를 꼭 클릭을 해주시면 좋으세요. 그런데 이제 블로그를 쓰려고 하면은 원장님처럼 그림 배경도 잘 못하겠고 글씨도 잘 못하겠어요. 그러면 이 팁을 하나 드릴게요. 크몽이라는 사이트가 있으세요. 그래서 크몽은 블로그 디자인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가격을 조금 드리긴 하셔야 되세요. 10,000원부터 선택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그 디자인 분과 상담을 하셔가지고 저는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그럼 이틀 안에 이게 다 만들어지세요.
그리고 그림이 만들어졌는데 글씨를 써야 하잖아요. 그러면은 매일매일 블로그를 올리려고 하면은 글씨 쓰기가 너무 힘드시죠? 그래서 요즘은 AI를 조금 같이 함께 쓰시면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클로바 X 아니면 제미니에 들어가셔서 오늘 문해력 관한 이야기를 쓰려고 해. 어떤 그러니까 나이나 아니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그런 블로그에 쓰는 내용을 제목을 정해줘. 아니면 소제목을 정해줘.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싹 정리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주의사항. 이거를 바로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복사하셔서 붙여넣기를 하시면 절대 안 되세요. 안 되시고 복사는 하세요. 복사는 하셔서 메모장이나 한글에 가셔서 다시 자신만의 글로 완성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보내주신 글을 올려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초보 블로그에서 상위 노출 복문 작성 55가지는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릴게요. 오늘은 이 55가지를 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55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바로 미리 캠퍼스에서 실질적인 것들을 함께 하도록 해볼게요. 자, 타이틀 제목이 있어요. 그러면 타이틀 제목은 너무 짧아도 안 되고요. 너무 길어도 안 되세요. 그래서 작성하실 때 20자에서 25자로 해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타이틀에 있는 메인 키워드를 반드시 삽입해 주셔야만 되세요. 제가 오늘 문해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했을 때 그 밑에에도 자꾸 문해력에 관련된 내용들도 언급해 주셔야만 그 내용이 계속 노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메인 키워드는 최대한 왼쪽에 넣는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뭔 말이냐면요. 요즘 핸드폰으로 많이 클릭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가운데 정렬이 좋아. 나는 뭐 왼쪽 정렬이 좋아. 오른쪽 정렬이 좋아. 이렇게 막 중구난방으로 해놓으시면 핸드폰을 보실 때 글씨가 다 깨져서 나와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왼쪽에 넣으시면 한 줄로 보실 때 계속 보기가 편하세요. 그다음에 여기서 제목에 특수부호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으세요. 특수부호를 사용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장이 겹치게 되세요. 그래서 특수부호를 사용하지 않는 게 글씨를 클릭했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클릭을 하는데 더 올라갈 수가 있으세요. 그다음에 본문의 글자 크기는 15포인트로 해주시는 게 이제 학부모님들을 보실 때 제일 좋은 글자 크기거든요. 그래서 15포인트로 해주시면 제일 좋은 폰트라고 하기 때문에 이걸로 정해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글자를 쓰다 보면 너무 길게 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계속 글자가 엉키게 되세요. 그래서 한 줄 길이는 글자를 쓰실 때 20자 정도 해주실 때 그 다음 글자, 그 다음 글자, 그 다음 글자 배열이 간결하고 예쁘게 이렇게 정리가 되세요. 그 다음에 빼곡한 글자만 쓰지 말고 이모티콘도 적절하게 넣어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단아까를 그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연휴가 되었네요.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이렇게 보내십시오. 이렇게 딱딱하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말을 하실 때 뒤에 조금 자연스럽게 자연스러운 언어를 사용해 주시면 더 좋으실 것 같으세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조금씩 제가 같이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요.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더 좋으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컴퓨터 앞에다가 제가 한글로 다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붙여놓고 글씨를 쓰실 때, 블로그를 쓰실 때 같이 보면서 주의사항이 뭔지 하나하나 보시고 쓰시면 더 좋은 블로그를 작성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다음에
자, 미리 캔버스 나도 디자인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미리 캔버스를 사용하실 때는 먼저 회원을 가입하시고 그다음에 기본 영역을 조금 이렇게 저기 사용법을 말씀해 드릴게요. 그다음에 캔버스 크기, 그다음에 오늘 사진 넣는 거, 업로드 사진 넣는 거. 저도 이 사진을 다 캐릭터를 바빠에 가가지고 제가 다 따와가지고 미리 캠퍼스에서 배경 없애기 해가지고 한 거거든요. 근데 아마 바빠에 있는 따로 캐릭터 이거 이미지는 아마 대표님께서 주실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사입을 파는 것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미리 캠퍼스가 뭔지는 아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미리 캠퍼스란 여러 가지 템플릿을 제공하는 사이트예요.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으세요. 근데 저는 처음 사용하실 때는 무료를 몇 번 사용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저는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어서 유료로 사용하고 있어요. 월 단위로 끊으셔도 되시고 아니면 1년치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뭐 구글이나 미리 캠퍼스 이렇게 들어가셔서 처음에 들어가실 때는 회원가입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다음에 이제 처음에 들어가시면 이제 크기 조절이 있으세요. 크기 조절에 영역에 나오는 우리 도화지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내가 작업할 디자인을 위에서 사이즈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보시면 되시는데 미리 블로그라고 입력을 하시면 블로그에 관한 크기가 다 보이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크기를 선택해 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네이버를 입력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네이버 모바일 메이지, 블로그 사진, 스킨, 썸네일, 배경사진 이렇게 해서 크기가 다 정해지세요. 그래서 여기를 선택해서 나는 썸네일을 만들 거다. 나는 무엇을 만들 거다. 나는 무엇을 만들 거다. 여기서 선택을 하시면 자동으로 사이즈가 정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사진을 넣고 싶다. 근데 어떤 사진을 넣지? 했을 때 여기 보시면은 사진이라고 나와 있으세요. 그래서 여름에 관련된 것을 넣고 싶다. 여름 하시면 여기에서 여름 사진이 나오는데요. 마음에 드는 사진을 마우스를 가지고 클릭하시면 우리 도화지에 사진이 이게 찍히듯이 여기 화면에 사진이 들어가게 되세요. 그리고 바빠 사진을 넣고 싶다. 이렇게 캐릭터 사진을 다 받으셨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사진 밑에 보시면 업로드가 있으세요. 그럼 업로드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우리 파일에 받아놓은 이런 캐릭터들을 선택을 하세요. 그다음에 열기를 눌러주시면 여기 캐릭터가 이렇게 파일로 다 들어가게 되시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 도화지 안에 내가 원하는 캐릭터를 다 삽입이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요소는 뭐냐면은요. 여기에 들은 하트라든지 별이라든지 네모, 세모 여기 선도 있지요. 모든 걸 다 그려놨어. 선을 좀 예쁘게 하고 싶어. 그럼 여기 선을 선택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소들을 많이 눌러보시고 그다음에 이런 이미지나 이건 미리 캠퍼스 이미지인데 악어 이렇게 입력을 했더니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요거를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 다음에 텍스트. 텍스트는 이제 제일 중요하죠. 뭐 글씨를 쓸 때 우리가 한글에서 사용하듯이 제목 텍스트를 추가를 하셔가지고 부제목, 그다음에 본문 텍스트가 있으세요. 그래서 클릭을 하신 다음에 여기다 글씨를 입력을 하시면 바로바로 수정이 가능하세요. 이제 여기 폰트 특수 문자가 있는데요. 폰트에 들어가셔서 글씨 크기라든지 그다음 글꼴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경이 가능하고요. 밑에 더보기가 있으세요. 이건 미리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이런 디자인은 그대로 사용하시면서 글자만 바꾸시면 되세요. 이렇게 자 글자 크기, 글자 색, 외곽선은
만약에 안에 글자가 검정색이에요. 그 글자를 더 돋보이게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노란색을 선택을 하시면 안에는 검정색, 밖에는 뭐 노란색 이렇게 하면 이 글씨가 더 돋보이겠죠. 그래서 외곽선을 눌러주셔서 아무래도 이렇게 조금 돋보일 수 있도록 바탕이 검정색일 때 그러면 더 돋보일 수가 있으시죠. 그래서 근데 모든 디자인들을 제가 언제 다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미리 캠퍼스의 제일 좋은 점이 템플릿이에요. 여러 가지 이런 비슷한 것들이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것들이 디자인이 가득하게 있거든요. 그럼 여름 휴가 일정 안내 아니면 우리 이제 내일부터 추석이잖아요. 그럼 추석에 관련된 거를 선택을 하세요. 추석 그러면 추석 일정, 휴무 안내, 휴원 안내 이렇게 선택을 하세요. 그럼 여기 선택을 하셔서 그대로 글자만 바꾸시면 되세요. 그런 다음에 아까 전에 저희가 요소 빠빠 불러오셔가지고 이 캐릭터를 거기다 갖다가 붙여 놓기만 하시면 되시는 거세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동영상이나 글자가 움직이게 만들고 싶어요. 그럴 때는 여기 동영상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나를 이끄는 힘 아까 전에 글자를 썼잖아요. 그 글자를 선택하셔서 우리는 클릭만 잘하면 되세요. 올라오기, 밀어내기, 달려오기 속도는 마우스를 가지고 조절할 수 있으세요. 그렇게 해서 영상을 만들어 주시면 되세요. 그다음에 선생님, 아니 오디오도 듣고 싶어요. 그러면 오디오에 클릭하셔서 여기에 주어진 배경이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도 맑은 새 출발, 고민 중, 크리스마스 이게 실습까지 같이 하면은 참 좋은데요.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설명으로만 할게요. 한번 오늘 꼭 실습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요거 눌러가지고 클릭만 하시면 여기 전체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까지 다 들어가게 되시는 거세요. 그리고 여기 배경색을 조금 바꾸고 싶다. 그럼 배경에 들어가셔서요. 그림 밑에다가 들어가는 게 배경이거든요. 그래서 색깔을 바꾸고 싶으면 여기 색상을 클릭하신 다음에 내가 원하는 색으로 그라데이션까지 다 넣을 수가 있으세요. 근데 3D나 이런 걸 또 넣고 싶어요. 그럼 최근 사용한 이거 배경이 또 밑에 인기 배경이 있으세요. 그래서 요거를 선택을 하셔서 클릭을 해주시면 밑에 배경으로 쫙 깔리게 되세요. 제일 중요한 거 QR코드 만드는 거세요. QR코드는 바빠 우리 본인의 블로그가 있으시면 QR코드를 바로 연결이 가능하시거든요. 어떻게 하시면 정말 간단해요. QR코드 바코드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위에 URL 주소에다가 본인의 이런 주소를 넣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는 저는 블로그를 2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독서 여신하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학원을 그래서 블로그는 2개를 운영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연동을 할 수 있게끔 어디에서나 제 블로그를 들어올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만드시면 이게 끝인 거예요. 그럼 누구나 핸드폰이나 아니면 온라인에서 사용하실 때 그림마다 이거를 가지고 크기는 조절 가능하시거든요. 여기 동그라미 4개가 있으시잖아요. 가능은 줄였다 크게 할다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다음에 여기 가운데 동글동글한 게 있어요. 이거는 회전이에요. 회전. 회전을 하실 수가 있으시니까 이렇게 넣으시면 되세요. 그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저는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AI 도구라고 세상에 이걸 뭐냐면요. 근데 구체적으로 사용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2가지 사용할 수 있는데요. 우리 바빠 있잖아요. 아까쯤에 이미지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바빠 그걸 누르신 다음에 나는 이런 캐릭터로 뭐를 만들어줘. 책 읽고 있는 학생들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럼 여기 딱 만들어줘요. 그리고 저는 저의 캐릭터를 여기서 만든 거예요. 제가 좀 얼굴이 둥근형인데 둥글고 단발머리, 웃는 표정,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커피를 마시는 여자 이미지를 3D 인물 캐릭터 스타일로 생성해줘 이렇게 말했더니 얘가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이것도 4가지 정도는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선택을 하셔서 블로그 만드실 때 그 선생님들이 위에 사진 올릴 수 있거든요. 이미지. 그럼 그 사진으로 쓰면은 굉장히 좋아요.
좋아요. 아니면 인스타나 이런 거 사용하실 때 학원 이미지도 좋으시지만 가끔은 선생님 이미지도 넣어주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AI 도구로 그림을 입력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저는 이거를 왜 많이 사용하냐면요. 블로그 사용하실 때 저 내일부터는 이제 저희가 추석 연휴잖아요. 그럼 추석에 관련된 거 아이들과 함께하는 가족의 모습 그려줘.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림, 아이들과 부모님과 함께 책을 읽는 모습을 그려줘. 이렇게 해주잖아요. 몇 명의 가족, 그 다음에 아이가 웃고 있는, 아이들이 뭐 이렇게 간단하게만 해줘도 아이가 도구를 쉽게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저희가 설명이 끝난 다음에 한번 보여드리기는 할 거예요. 이거는 조금 시간은 걸려요. 한 30초에서 40초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차트, 인포그램 디자인, 이건 데이터예요. 그 다음에 스마트 오브젝트, 왜 그러냐면 1년 동안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거는 블로그 사용하실 때 저희는 어떤 교육이 필요합니다. 뭐뭐 있습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저희처럼 이렇게 PT 사용하실 때 요거를 활용해 주시면 굉장히 좋죠. 그리고 저희 블로그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제가 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이렇게 제 블로그에 들어왔는데요. 이렇게 위에 화면 메인이에요. 그리고 네이버 톡톡, 카카오톡 문의, 인스타그램. 그래서 클릭을 하면 다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그 다음에 밑에도 아까처럼 모바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기 이렇게 자신들 교습소마다 갖고 있는 특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고요. 이 세 가지는 꼭 넣어야 된다고 하셨죠. 명, 그다음에 신고, 교육비, 그다음에 문의. 그다음에 내일은 이렇게 글씨를 하실 때 겉에 빨간 뭐 핑크색, 주황색, 파랑색 이렇게 연동돼서 겉에 줄을 이렇게 조금 비슷하게 해주시면은 보기에 깔끔하니까 이렇게 블로그를 쓰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메인 카드를. 그리고 오늘은 제가 글을 어떻게 쓰냐면요. 추석에 관한 글을 두 가지를 썼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잘 몰랐던 추석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블로그 쓸 때는 홍보를 해야지 우리 학원에 대한 것만 막 쓰시면 안 되세요. 그리고 항상 여기 들어가실 때 인사를 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신선한 바람이 부는 어느덧 9월 마지막 주가 찾아왔네요. 다음 주면 우리 모두가 기다리던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라고 해서 인사를 드리고 이거는 미리 캠퍼스에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인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추석의 유래라든지 음식이라든지 풍성 그다음에 이거 그림 밑에 여기에 관한 그림 어떤 그림입니다라고 설명을 꼭 써주셔야만 되세요. 그리고 하나하나 그림이 올라가면 거기에 대한 내용을 꼭 써주세요. 이렇게 추석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요. 유래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추석의 여러 가지 별명에 대해서 추석, 한가위, 중추절, 가배절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정보가 있어야 돼요. 블로그는 홍보, 정보, 재미 이 세 가지가 꼭 들어가야 클릭 수가 높아져요. 그리고 나서 자신만의 이게 뭐 다른 것도 이렇게 보시면 되시지만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저희 5주차 휴원 안내 학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만의 끝인사가 있어요. 항상. 자신만의 끝인사, 첫인사를 항상 멘트를 항상 똑같이 해주셔도 되시고 멘트를 조금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좋으세요. 저는 항상 끝에는 끝까지 눈으로 마음으로 생각하는 힘으로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추석 동안 아이들이 이 올해 추석은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인사를 드렸고, 자, 올해 추석 연휴는 평소보다 길지요.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벗어나 아이들과 특별한 독서 여행 시간을 보내보세요. 그래서 저도 제목을 뭐냐면 책과 함께한 특별한 가족 독서 여행 비법 3가지. 뒤에 뭐 비법 1가지, 뭐 5가지, 3가지 이런 것들이 클릭 수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포인트를 이용해 주면 너무 길면은 사람들이 읽지를 않아요. 비법이 뭐지? 그럼 아이들하고 엄마들이 되게 걱정을 하잖아요. 그래, 맞아. 추석 연휴 동안 아이들하고 어떻게 지내지? 열흘 동안? 이랬을 때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비법은 하나 뭐라고 했냐면 도서관 탐방하기, 동화 속 주인공 되기,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사진과 그림을 쓰고, 두 번째로는 아이들과 숲속 캠핑장에서 자연과 함께하는 독서 이렇게 쓰고, 마지막으로는 집에서 나만의 책, 가족끼리 책을 만들어서 서로 이야기 나눔 한번 해보기 이렇게. 그리고 나서 제가 추석에 보면 좋은 책들 전에 썼던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늘리게 하면 또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에 추석에 보면 좋은 책들을 이렇게 소개를 했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연동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럼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더 좋으실 것 같으세요. 가져서 추석 연휴 이렇게 클릭을 하세요. 그럼 이렇게 많은 것들이 나오세요. 저 아까 지금 나왔던 거 이거였거든요. 디자인을 불러올게요. 여기 제목을 입력해 주세요. 나오죠? 자, 여기서 저는 웹포스터를 가로, 세로형 이렇게 있는데 카드 뉴스를 만들어 볼게요. 사이즈가 안 맞추시네. 그리고 여기 요소나 제일 중요한 이 업로드에 가셔서 준비를 다 했는데 이게 또 이제 나오네요. 이렇게 가셔서 마우스를 가지고 2번 클릭을 하시면 수정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10월 3일부터 10월 9일까지 크기는 여기서 줄이거나 늘리거나 이렇게 가능하세요. 그 다음에 팟바에서 만약에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오고 싶어. 이미지 복사하셔서 여기 가셔서 업로드 있으시죠? 아니면 페이지 추가에다가 컨트롤 V 바로 이렇게 가지고 오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그럼 얘를 가지고 자르기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바파 클래스 조금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를 자르기를 이렇게, 그러면 여기 로고로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템플릿 아까 처음에 우리 뭐 이걸 휴무를 만들었다 그러면 여기다 있구나. 이런 식으로 가져오셔서 여기다가 우리 자르기 금방 했던 것처럼 이렇게 사용하셔가지고 올리시면 되시는데, 바탕이 하얀 게 되어 있잖아요. 이럴 때 배경 제거를 누르시면 배경이 제거가 되시고 안에 있는 내용만 딱 남게 되세요. 그래서 요거 배경 제거도 여기서 해주시면 되세요. 요거는 글자까지 지금 되어 있어서 보통 그림은 그림만 딱 안에만 남게 되세요. 그래서 바로 시작하기 들어가셔서 여기서 이미지 첨부를 하셔도 되시고
안 하셔도 되시고 내가 밥발에 대한 이런 것을 첨부할 거야. 뭐 구체적으로 그러면 여기 스타일에 들어가셔도 선택이 가능하세요. 저는 만약에 뭐 일본 애니메이션 이쪽으로 만약에 생각을 한다 그러면 여기 생성을 누르시면 되세요. 그러면 상상력의 문을 여는 중이라고 나오거든요. 짧으면 10초 아니면은 길면 한 30초에서 40초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되어 있는 걸 가지고 클릭을 하셔서 가지고 오셔서 쓰시면 되세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매일매일 블로그를 하시면 좋은데 그건 조금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두 번은 꼭 작성을 하셔야 자기 블로그 지수가 올라가세요. 그래서 노출이 많이 되어야만 우리가 블로그를 누군가 클릭을 했을 때 조회수가 되게 많거든요. 저는 블로그 이제 오늘도 올렸는데 올리자마자 한 1000명 정도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저희 그거 문의가 네 분 어머니들께서 전화 오셔가지고 상담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계속 상담이 계속 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혼자서 교습서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13평 정도 운영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100명만 딱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머지는 대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블로그도 하시고 또 인스타도 하시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클릭만 하시면 이 그림이 바로바로 여기 들어가게 되세요. 그래서 편집하실 때에도 여기 그라데이션 마스크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거 크기가 동그랗게도 되고요. 네모나게 해도 되세요. 범위는 본인이 이렇게 줄었다가 크게 했다가 너무 네모면은 딱딱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이미지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우리 블로그 사용하실 때 여기 이미지 본인들이 본인의 원장님들의 사진 올려주시면 더 좋긴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사이즈 맞게 하셔가지고 올려놓으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항상 이거는 다 미리 캠퍼스에서 다 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행사 같은 것도 좀 많이 해요. 그리고 아까 전에 카드나 이런 것들도 할 때 아이들하고 사진을 되게 많이 찍어요. 그다음에 제목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중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나 아는, 뭐 하는, 이렇게, 아까 전에 클로버 X, 이렇게 됐는데, 문해력에 대해서, 음, 이렇게 클릭을 하면 얘가 답변을 바로 해줘요. 이렇게. 되게 신기하죠. 문해력 왜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가? 문해력의 세 가지 핵심 요소는 문해력을 높이는 실용적인 방법 7가지.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 이제 글을 댄 거잖아요. 글이.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내용은 학생들의 사진도 넣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글이 됐으면 우리 미리 캠퍼스에 가셔서 그림을 만드시면 되세요. 첫 번째 글을 쓰셔야 되시고요. 두 번째 그림을 만드셔서 그 다음에 블로그에 가서 이야기를 만드시면 되세요. 저도 이번에 우리 아이들과 시야전을 했거든요. 문해력이 안 돼 있으면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시야전 대회를 해서 이것도 블로그로 미리 캠퍼스로 다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해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쓴 거를 가지고 다 올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영상을 가지고 전 8초짜리를 넣거든요. 영상을 이렇게 끝에다가 넣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영상 만들 때에도 이렇게 짧게 만드시고 아이들 수업할 때 아니면 뭐 시야전 할 때 그런 영상을 조금만 찍어주시면 더 좋으실 것 같으세요. 저희는 시야전을 1년에 꼭 한 번씩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학원에 맞춰서 우리 행사도 같이 꼭 뭔가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저는 어린이날, 그다음에 10월 달에는 시야전, 크리스마스. 그래서 1년에 딱 3번 행사를 하고 있어요. 큰 행사를. 그래서 그때는 선물도 크게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블로그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거, 여기에서는 이런 거를 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12초 7세 수업 후기 이렇게 써 있는데요. 학생들 수업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요것도 미리 캠퍼스에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미리 만들어져 있는 그 판에다가 글만 바꾼 거예요. 그래서 하늘 모양도 이렇게 놓고, 그다음에 우리 아이가 책 읽는 모습을 찍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걸 짧게 이렇게 영상도 넣고, 그다음에 아이가 어떻게 책을 읽고 어떻게 단계를 하고 있고, 중간중간 사진을, 그다음에 글씨, 그다음에 독도 노트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지금 밥바를 만나서 되게 좋은 게, 저는 원고지로 아이들을 여기서 글씨 연습을 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원고지에다 받아쓰기도 하고, 원고지에다가 뭐 받침 없는 단어 써보기, 한 글자로 되는 써보기, 그다음에 기억에서, 그다음에 히읗까지 2단어짜리 이렇게 써보기를 해요. 기억, 시옷, 제가 아니면 디귿, 미흡, 아니면 키읔, 이응 이런 거 이렇게. 그럴 때 보니까 아이들이, 저는 원고지를 한 100장, 200장을 사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많이 했었는데, 바빠는 자체 안에 교재가 그렇게 들어가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에는, 그래서 원고지에 대한 이렇게 장점도 쓰고, 저 이것도 제가 다 만들어서 했는데요. 이게 이게 뭐 사과, 과일, 뭐 아까 빙고 게임처럼 이렇게 저는 제가 이제 스스로 그 미리 캠퍼스에서 만들어서 했어요. 근데 교재로 나오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다음에 요것도 각자 이게 새로운 낱말 찾기, 단어 되는 밑에 있는 단어를 가지고 위에서 찾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바빠에 나온 책도, 아니 카드도 좋은데, 9살 마음 카드라고 해서 관계소통병, 감정편, 이 문해력, 국어 가르치시는 선생님, 원장님들은 이거는 조금 추천드리는 카드예요.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도 놀이식으로도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아이들하고 같이. 그다음에 어머니들 다 감사하다고. 또 항상 수업이 끝나면 어머니들께 피드백으로도 문자도 발송도 해드려요. 해드리면서 저의 블로그도 같이 연동을 시켜가지고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따로 학부모님 밴드를 운영하고 있어요. 저희 밴드에 지금 140명 정도 계시는데요. 그래서 밴드, 그다음에 SNS, 뭐 인스타든지, 그다음에 블로그, 요렇게 하나를 만들어서 3개를 같이 함께 해주시면 되세요. 오늘은 제가 이게 시간이 조금 짧다 보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